2026년부터 시행되는 가장 중요한 어르신 복지 정책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째,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까지 오릅니다. 2026년에는 저소득 어르신들부터 우선 적용되고 2027년에는 전체로 확대됩니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이 3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셋째,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어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에이, 나라에서 해준다는 건 다 말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지고 예산도 확정된 내용이라 말만 하고 많은 정책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혜택을 정확히 알고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방법까지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이 2026년부터 드디어 40만 원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더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1년이면 72만 원에서 84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분이 한꺼번에 4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우선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들부터 먼저 40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장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챙기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전체 어르신,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반가웠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였습니다. 한쪽에서 주면 다른 쪽에서 빼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2026년부터 개선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예전만큼 깎이지 않아서 실제로 손에 쥐시는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외에 오래 사시면서 한국에는 거의 안 계시는 분들, 특히 복수 국적자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가 됩니다. 앞으로는 성인이 된 이후 국내에 얼마나 거주하셨는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등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원래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전국 2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겁니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률을 40%에서 50% 수준으로 낮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건강보험이 간병비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전국 500개 병원, 약 10만 병상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률이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월 150만 원씩 내시던 분이라면 앞으로는 45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절약하시게 됩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분들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요양병원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선정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이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조 5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진짜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점이 있습니다. 간병비가 완전히 무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도 3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 27일부터 이런 상황이 달라집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요. 국가와 지자체가 어르신들이 집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법으로 정한 겁니다. 이제는 권리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지관에서 하는 서비스,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 요양기관에서 하는 서비스가 각각 따로 놀았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신청하려면 이 기관 저 기관 여기저기 연락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모든 시, 군, 구의 통합지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연락하시면 담당팀이 어르신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결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담팀이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방문 의료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집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재활운동을 도와드립니다. 집안 청소나 식사 준비가 어려우시면 가사 지원 서비스도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되어서 제공됩니다. 어르신은 이 기관 저 기관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 장애인, 그리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기술도 더해집니다. 2025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AI 스피커와 헬스 디바이스 보급이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에 AI 스피커를 설치해드립니다.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119에 연결됩니다. 약 먹을 시간이 되면 AI가 알려드립니다. 할머니, 지금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복지관에 직접 가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건강교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체조교실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인지훈련 프로그램도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복지관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기 어려워도 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재택의료센터도 250개소까지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도 건강 프로그램의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6년부터 시작되는 세 가지 큰 변화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까지 오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부터 우선 적용되고 2027년에는 전체로 확대됩니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이 3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셋째,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어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적용되는 병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시, 군, 구청의 전담 조직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아시는 분은 혜택을 다 받으시고 모르시는 분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으십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2026년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지신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잘못된 정보나 몰라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정보를 나누는 것, 그것도 큰 나눔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